안녕하십니까? 치기공학과 20학번 정가람입니다. 전 최근 총이치기관 실습 중에서 교수님께 박싱 메소드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받아 직접 박싱 메소드 작업을 시행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박싱 메소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그 제작 과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싱 메소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물로는 가장 먼저 개인 트레이, 인상 채득이 완료된 개인 트레이와 유틸리티 왁스, 비딩 작업에 사용할 유틸리티 왁스, 그리고 박싱 왁스, 이렇게 세 가지가 주된 재료로서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 트레이는 인상 채득이 완료된 것으로서 기능 인상, 그리고 그 인상체가 환자의 주요 해부학적 보도 부분까지 변형 부위까지 인상 채득한 그 개인 트레이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준비 작업이 끝났다면은 가장 먼저 비딩 작업을 시행해 줘야 합니다. 박싱 메소드 과정은 트레이 제작 과정과 비슷하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비딩 작업과 박싱 작업,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비딩 작업을 쉽게 설명하자면은 환자의 변형 부위를 살려주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박싱 과정을 쉽게 설명하자면 작업 모형을 제작하기 위한 그 틀을 제작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작 과정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대로면 먼저 개인 트레이의 손잡이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개인 트레이 손잡이가 제작 과정 중에 작업 모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거해줘야 하지만, 제가 받은 개인 트레이는 제가 직접 만든 개인 트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손잡이를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했던 작업은 비딩 작업입니다. 유틸리티 왁스, 그 작은 왁스를 사용해 개인 트레이 변형보다 3에서 4mm 낮게, 또 폭은 4에서 5mm 정도가 되게 부분 주변을 감싸줍니다. 감싸준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공간을 형성해준다, 이 말이 어쩌면 가장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박싱 왁스를 통해서 바로 개인 트레이 주변을 둘러 그 틀을 제작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환자의 변형 부위를 제대로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 부위 주위로 공간을 미리 형성해 줌으로써 그 변형 부위를 더 안정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물론 이 변형 부위를 더 체득하게 될 경우 이를 트리밍하면 되기 때문에 비딩 왁스는 4에서 5mm, 최소 4에서 5mm 정도 길이가 폭을 형성하게 비딩 작업을 형성해 줍니다. 이렇게 비딩 작업이 끝났다면은 다음으로 박싱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박싱 작업은 박싱 왁스, 즉 큰 판 형태로 되어 있는 왁스를 유틸리티 왁스 주변으로 높게 둘러 경석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도 주의사항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 박싱 과정의 높이가 최소 13mm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3mm가 작을 경우 그 이후 레진 천입 과정에서 모형의 파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13mm 이상으로 형성되게, 하지만 너무 높게 형성될 경우 그에 따른 장애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최대한 적정한 길이로서 형성을 하고, 경석고를 혼합하여 붓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됩니다. 먼저 틈을 막아줘야 됩니다. 박싱 과정, 미딩 과정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하였다 할지라도 인상체 주위로 틈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그 틈을 통해 경석고가 흘러나와 작업 모형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작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므로 경석고가 흘러나올 틈을 모두 막아줌과 동시에 경석고를 사용할 때 바이브레이트를 사용하여 그 박싱 메소드가 된 그 작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되므로 박싱 과정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바이브레이터에 의한 진동으로도 파절되지 않게 잘 제작되었는지를 미리 확인해 준 뒤 경석고를 통한 작업 모형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모두가 알다시피 경석을 통해 작업 모형을 제작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작업 모형을 박싱 메소드가 된 그 틀에서 분리해내야 하는데요. 이 분리할 때도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언더컷을 조심하여 분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악과 하악의 경우 각 다른 언더컷을 지니는데요. 상악의 경우
순측 전정 부위에 그 언터컷이 존재하고 하악의 경우 후악 설골과 부위 언터컷이 존재하기에 그 부위에 조심하여 모형을 분리해야 됩니다. 모형을 분리하였다면 상악과 하악에 맞춰 모형을 트리밍 해줍니다. 하악의 경우 전방이 각진 형태로 전방 렛즈 부분이 각진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며 하악의 경우 전방 부분이 둥글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맞춰 트리밍까지 완벽하게 해준 뒤 인상이 제대로 체득되었는지를 확인하면 그것으로 박싱 메소드 작업이 끝납니다. 네, 이상으로 박싱 메소드 그 제작 과정에 대한 영상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